안녕하세요. 큐베이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상 선생님입니다. 네, 큐베이스 미디 하면은 좀 어렵게 다가오는 느낌이 많은데요. 책도 두껍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까지, 네, 오디오 카드라든지 컴퓨터 등등 다뤄야 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책자를 보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의들을 보면서 했지만, 그런 강의들이 이제 너무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자, 실전에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큐베이스를 한번 그냥 바로 제가 작업하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레슨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저 학원생 분들이나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아주 빨리 끝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내서 이제 네, 너무 빨리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빨리 익히셔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편집하고 음악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바탕화면에 큐베이스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네이버나 이제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다 오셨기 때문에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우선 만듭니다. 자, 폴더에 뮤직필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뮤직필드. 자, 이제 뮤직필드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베이스를 저는 깔았을 때 이제 바탕화면에 보통 여기쯤이나 이제 큐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베이스를 저는 이제 바로 가기 실행에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만 클릭. 큐베이스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쓰고 계시는 큐베이스 5를 쓰고 있고요. 로직도 쓰고 여러 가지 쓰지만, 자, 우선 뉴 프로젝트. 오픈 아더는 이제 이미 작업한 게 있으면 이걸 누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다른 거를 설정을 하고 싶어도 프로젝트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거를 오케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16 미디 채널, 뭐 8개 모노 스테레오, 보이스를 녹음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사실 트랙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삭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거를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폴더 지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 뮤직패드에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왜 폴더 지정을 하냐면은, 폴더 지정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비행기였고, 두 번째 곡은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은 비행기라는 곡을 작업할 때 그 안에 상당한 이제 이미지 뭐 데이터 파일들이 다, 오디오 파일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또 산타클로스라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폴더 안에다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딱 보컬만 빼고 싶을 때나 악기를 빼고 싶을 때, 미디를 빼고 싶을 때 이제 그 안에 오디오 트랙이나 미디 파일들이 서로 섞여 버려서 나중에 찾을 때 엄청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용량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완료한 거 빼고는 이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지워야 될지도 모르겠죠. 나중에는 섞여 버려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패 음식처럼 다 섞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원하는 것을 지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만약에 같이 작업하는 다른 분들이 보컬 트랙 달라고 할 때 또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면 상당히 그걸 찾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그거를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 곡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고, 자, 뮤직필드라는 곡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마인드 미 레이러를 누르고, 저거는 저 회사에 이제 편지를 보내겠냐는 뜻인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고, 이제 우선은 여기 오른쪽 보면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처음에는 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창,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전체 창이에요. 큐베이스 전체 창. 축소를 하면 바탕화면에서 다른 것들을 좀 끌어올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창을 크게. 그래서 눈에 보기 좋게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시끄러울 게 없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은 오디오 트랙을 만드는 곳. 자, 여기는 음악이 실시간으로 실행이 되는 곳이고요. 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디바이스 셋업입니다. 자, 디바이스는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거죠. 드라이버라 함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줘서 이 큐베이스 안에서도 음악을 듣고 또는 반대로 녹음을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자, 디바이스를 눌러서 지금 디바이스 셋업 많이 중요하죠. 디바이스 셋업. 자, 지금 디바이스 셋업을 누르자마자 바로 여기로 지정이 자동으로 갔어요. VST 오디오 시스템. 자, 지금 제가 잡혀 있는 거는 아시오 다이렉트X 풀 듀플렉스 드라이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카드는 포커스라이트라는 오디오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커스라이트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시오라고 이거 내장 컴퓨터 내장에 있는 사운드 카드를 잡은 겁니다. 이걸 왜 잡았냐면은 이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말을 입력하는 거가 사실 요거 저기 외장 오디오 카드를 잡으면은 그게 이제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에 인식이 안 되게끔 큐베이스라는 이런 저기 소프트웨어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요걸로 만약에 저는 요걸로 돼 있고 아마 다들 포커스라이트로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요걸로 우선 눌러주고 포커스라이트로 눌러서 오케이 해줍니다. 다들 이제 외장 오디오 카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풋 레이턴시가 있고 아웃풋 레이턴시가 있는데 이게 5점 정도 속도가 되고 아웃풋이 7점이 돼 있는 상태가 저는 요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왜 조정을 해야 되냐면 이제 기타나 이제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건반을 쳤을 때 이제 늦게 들리죠, 소리가. 그걸 레이턴시라고 하죠. 내가 연주를 했는데 그것이 컴퓨터에서 신호가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 귀에 들리기까지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연주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포커스라이트 USB 2.0 오디오 드라이버를 누르면 컨트롤 패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패널을 누르면 어느 오디오 카드인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EM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0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10으로 해서 OK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의 거의 3배 정도 이상이 늘어났죠. 아까 5점, 이건 4배가 늘어났네요. 5점이고 7점이었는데 다 거의 4배가 늘어난 수치로 인풋도 느려지고 아웃풋도 느려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CPU가 버벅대는 일은 없는데 음악을 아예 할 수가 없겠죠. 늦게 들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눌러서 이게 거의 5에서 7이 줄어들 정도, 3 정도로 맞추면 7, 10이 되잖아요. 요것도 힘들어요. 요것도 사람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5나 7 정도, 둘 다 77 정도라든가 둘 다 55 정도라든가 정도 되면은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턴시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처음에 큐베이스를 세팅할 때 VST 커넥션입니다. 내 오디오 카드가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건 어디에 있냐면 디바이스 VST 커넥션을 누르면 오디오 카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오디오 카드의 대부분 스테레오 LR이라고 해서 그 레프트 라이트에서 꼽는 55잭이나 이제 캐논 잭을 꼽는 콤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꽂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앰프라고 그래요. 디지털 프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 프리앰프입니다. 프리앰프고 그다음에 인풋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포커스 라이트라고 안 돼 있으면 만약에 not connect라고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오디오 카드를 눌러주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눌렀는데 포커스 라이트도 안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오디오 카드를 연결한 상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컴퓨터와 USB가 뽑혀 있다든가 아니면
옛날 1394 카드 방식을 쓰고 있다면은 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이 안 돼 있으면은 요거 지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1이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not connected라고 해서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따로 눌러서 마이크 1 왼쪽 거, 그다음에 오른쪽 거 마이크 2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인풋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 1에 요즘은 다 기타 잭이라든가 마이크 잭을 꽂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로 키보드도 꽂을 수 있고 통기타도 꽂을 수 있고 베이스도 다 되는 거죠. 자, 그게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검사를 해보죠. 자, 아웃풋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하면 꼭 연결을 눌러 주시고, 자, 이거는 모니터 1, 모니터 2. 만약에 모니터를 안 쓰시더라도 헤드폰만 쓸 거다 하면 헤드폰 L, 헤드폰 R을 지정해 주시면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USB형 오디오 카드들은 앞에 이제 헤드폰 단자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꼭 모니터 1, 모니터 2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디바이스 잡는 법에서 배워봤고요. 다음은 이제 트랙 생성과 오디오 트랙을 불러드리고 저장하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끝내기 전에 저장하는 법. 자, 파일, 세이브. 뮤직피드 폴더에 그대로 이름을 갖게 하는 게 좋아요. 뮤직피드라고 하면은 큐베이스 파일인 큐베이스 프로젝트 파일의 약자인 CPR이 뜨게 됩니다. 여기 CPR이 생겼죠. 큐베이스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는 법이 있고 한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S를 누르면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베이스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불러드릴 때는 뮤직피드 폴더를 누르고 그냥 바로 뮤직피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저희가 아까 저장한 정보대로 그대로 뜨게 됩니다. 디바이스 셋업을 들어가 봐도 네, 그대로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큐베이스 첫 강을 우선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부터는 오디오 트랙을 불러들여서 편집하는 법을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